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안정세를 보였던 서울 아파트 값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과열 양상으로 치닫게 되자 외지인이 서울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기저와 맞물려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이 되면 신축 공급이 위축이 되고 결국에는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자,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부동산 전문가의 이슈 진단과 상담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시그널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참여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를 검색하시면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참여. 유튜브에서 알토마토를 검색하거나 주소를 입력해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에 여러분의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전화 및 문자 참여. 02-2128-850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세요.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당신이 궁금한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내년까지도 유지될 것이냐, 많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수요와 공급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2020년도라든가 2021년도, 그러니까 입주, 소위 말하면 분양 물건이 아니라 입주 물건을 봤었을 때는 일단은 감소세는 뚜렷하게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상승을 그렇다면 유지될 것이냐, 그것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폭 자체가 상당히 좀 가파르게 좀 상승한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수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좀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피로감도 충분히 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 추이를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즉 실거주자 입장에서는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금요일의 부동산 시그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또 쏠쏠한 투자 정보까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볼 텐데요. 이사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내년 부동산 시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은 과연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2020년 전망도 상당히 좀 중요한데요. 일단 더 중요한 것은 올해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추세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가 또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마저 못한 부분까지 좀 정리해서 2020년 아파트 전망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0년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는데 주목해야 할 단어로 숫자 1이 꼽혔습니다. 1은 원도심 재생사업과 1인 경제, 기준금리 1% 시대를 뜻하는데요.
신도시나 택지지구 등의 부작용을 인지한 정부가 원도심 재생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고 외곽 지역 인구가 급증하면서 출퇴근 시간 증가, 교통체증, 환경오염, 주택가격 상승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자 이주민이 다시 돌아오는 도심 회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코노미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 수전시설, 발코니 등을 갖춘 도시형 생활 오피스를 의미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1인 가구 비중은 29.3%였고 이 비중은 2035년에 35.2%로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금리 인하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금리 인하로 유동자금이 풍부해지자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적은 자본금으로 임대 수익 창출이 가능한 수익형 부동산의 대표주자 오피스텔이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과 내수시장 침체가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호재도 분명하기 때문에 내년 전망이 어둡지만은 않다고 진단했는데요. 오늘은 2019년 부동산 결산과 함께 2020년 부동산 전망을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이제 아파트 예정 물량이 이제 2020년, 2021년, 2022년 정도에 꾸준하게 아파트 물량이 현재 지금 2018년도에서 19년도의 입주 물량만큼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가격 상승폭에 대한 기대감이 꾸준하게 상승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치는 조금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2020년이라든가 2021년의 입주 물량을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39만 약 한 8천 가구 정도가 입주가 됐고요. 또 2020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약 한 34만 가구, 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입주 물량들이 상당히 좀 크게 감소를 해서 약 한 23만 가구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한 4만 3천 가구 정도가 입주를 했고요.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비슷한 수준인 약 한 4만 2천 가구. 하지만 2021년 정도가 되게 되면 대폭으로 좀 감소를 해서 약 한 2만 한 천여 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에 대한 입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심리가 여기서부터 좀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 수요자 자체는 아파트가 공급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어떤 기대 심리는 분명히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오른 여지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기대 심리에 대한 어떤 필요감도 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내년 2020년도에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경제 상황이 과연 조금 더 좋아질 것이냐를 먼저 좀 지켜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점쳐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2019년도와 2020년도 이 전망을 좀 들 수가 있겠는데요. 이 전체적으로는 2019년도에 자동차라든가 철강, 이 건설기계, 또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떤 침체기에 좀 접어들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2020년 전망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즉 조선이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좀 회복기에 좀 접어들고 있다. 또 하나는 이 자동차 산업도 동남아시아 쪽 주변 지역에 거점을 크게 확장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도 어떤 회복기에 좀 접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어떤 경제는 현재 시점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다면은 현재 부동산과 직접 관계가 되어져 있는 SOC 사업, 즉 건축이라든가 토목과 연관된 아파트와도 연관되어져 있는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잠깐 보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도 슈퍼 예산이 좀 적용이 됐었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SOC 사업이 현재 지금 예산 편성이 좀 됐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내년에 좀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GDP 견제 전망을 보게 되면 2018년도에 약간 2.7%, 2019년도에는 약간 2% 정도, 2020년 같은 경우는 약간 소폭 상승을 해서 약간 2.30% 정도를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승에 대한 여지는 좀 남아 있다. 즉 KDI 연구소에서 좀 전체적으로 이제 발표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민간 소비 전망도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서 19년도까지는 약간 좀 약간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2020년도에는 소득에 대한 어떤 증가, 또 재정 사업에 대한 재정 사업으로 인한 어떤 사회복지, 또 여러 부분에 대한 어떤
복지에 대한 증가로 인해서 약간의 또 증가폭은 좀 마련이 돼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종부세가 현재부터 지금 진행이 되죠. 그래서 종부세에 대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민간 소비 전망은 올해보다 좀 나을 것이다라고 KDI 연구소 쪽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저번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약간 중복을 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그 가계 소비의 지수, 즉 이게 부동산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된 이 소비 심리 지수인데요. 이게 좀 지속적으로 현재 좀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비 심리 지수를 봤었을 때는 상승폭이 하락폭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상승폭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2019년도 3월달, 2월달까지 그 소비 심리 지수가 하락폭을 좀 보이다가 그 2019년도 4월달 이후로 상승폭을 좀 꾸준하게 현재 좀 유지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2019년도에는 수도권 일대 미분양 물건들이 좀 약간 좀 쌓이는 듯 보였는데 그게 이제 급하게 좀 소진이 되면서 미분양 물건의 어떤 감소 폭도 상당히 좀 현재 시점에서 줄어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아파트에 대한 상반기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좀 더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유동성에 대한 자금인데요. 현재 유동성의 자금은 크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동성 자금이 많다고 해서 이게 부동산에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유동성 자금이 많이 쌓인다고 한다면 그게 가장 안전자산인 아파트라든가 부동산 쪽 토지 쪽으로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많이 살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금도 현재 시점에서 상당히 좀 풍부한 편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2019년도에 나오는 이 토지 보상입니다. 이 토지 보상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규모만 보더라도 약 한 45조 정도가 되는데 현재 2019년도를 하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2020년도 상반기까지의 토지보상 제도, 토지보상, 즉 서울과 이 토지보상 자체가 전국적으로 좀 퍼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수도권과 서울 쪽에 좀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을 받는 어떤 그 수요층, 그 아파트를 토지 보상을 받는 어떤 그 층들이 또 아파트로 또 이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그게 또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의 이제 아파트 입주 예정 단지입니다. 2020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서울 지역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43,000호, 내년 2020년 같은 경우는 약 한 42,000호 정도가 입주하는 그런 물량들인데 이게 입주 물량들이 2021년이 되면 이게 또 대폭 또 감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것은 기존 아파트 또 입주되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 약간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 헬리오시티가 올해 이제 입주 물량 원래는 2018년도 12월달에 입주가 될 것이었었는데 이게 2019년도 2월달에 입주가 되면서 이제 올해 입주 물량을 잡아놨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강동구 쪽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올해만 하더라도 새롭게 들어오는 입주 물량이 약간 11,000여 가구가 되죠. 내년 같은 경우는 약간 4,900가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 동남권 자체의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20년 같은 경우는 영등포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 올해 같은 경우는 약간 1,000여 가구가 채 안 되는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약 한 6,000 가구 정도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신길 뉴타운 쪽의 입주 예정 물건이라든가 그 당선동 쪽 또 양평동 쪽 주변 지역의 입주 물량들을 좀 유심히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부동산 전망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매도인과 매수인 측의 어떤 심리적인 요인 그걸 좀 한번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저금리 통화 정책에 대한 유동성 자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요. 유동성 자금이 더 풍부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토지 보상비가 증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약 한 23조 이상이 또 토지 보상부를 풀리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021년 이후에는 아파트 공급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돼서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입주 물량 또 분양 예정 물건이 어떻게 조인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규모를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공급 물량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수포 예산 정책입니다. SOC 사업이 크게 증가를 해야 했다는 것이고요. SOC 사업은 토목과 교량, 교통에 위치했는데 토목과 교량과 교통이 위치했다는 것은 그 어떤 배후 수요층을 충분히 좀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좀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좀 높다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 아파트에 대한 가격에 대한 상승을 유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상승폭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심리를 좀 봤었을 때는 보유세에 대한 세금 증가입니다. 이 지금 현재 보유세라든가 이제 좀 종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이 종부세는 특히 그렇죠. 말만 많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부세가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이제 세금에 대한 액수가 나왔을 때는 이건 뭐 거의 뭐 이거 세금으로 좀 치지 않을 정도로 어떤 그 보유세 그 세금에 대한 어떤 여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거시경제 어떤 불확실성이라든가 이 대경제 여건의 악화 또 가격 상승,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한 어떤 기대치보다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토지 보상비라든가 유동성 자금이라든가 이 공급 물량에 대한 하락에 대한 어떤 요런 요인이 좀 더 크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좀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좀 내다볼 수가 있고 하반기 쪽에서는 기존 아파트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은 없지만 비슷하게 유지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2019년도에 그렇다면 어떤 규제가 있었고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양가 상한제죠. 이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해서 잡혀진 부분이 있는데 이 가격 상승폭을 또 유지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내년에 선거가 있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될 것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참조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이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빠뜨리는데 이게 지역 균형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예타 면제를 좀 시켜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타 면제를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재정 사업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SOC 사업의 어떤 예산 편성이 큰 폭으로 좀 확대됐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3기 신도시와 이 GTX에 대한 발표인데요. 이 3기 신도시의 좀 내용을 보게 되면 앞으로는 3기 신도시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어떤 투자 또 수익을 내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이 3기 신도시 안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좀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과천 같은 경우는 이 3기 신도시의 어떤 주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용 면적의 어떤 자정 용지를 상당히 좀 큰 폭으로 놓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공지능 센터라든가 첨단 지식 센터를 중간에 둬서 배후 세대 아파트를 주변 지역에 놓겠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역세권이라든가 역사가 들어가는 지역에 주변 지역을 아파트로 먼저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자정용지, 즉 첨단 지식 산업센터라든가 빅데이터라든가 이렇게 산업의 어떤 자정용지를 먼저 구성을 하고 나서 아파트 세대를 만들고 또 주변 지역과 연계시켜서 문화와 어떤 상업시설을 같이 연계시켜서 전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국토교통부의 의지였습니다. 그래서 과천 같은 경우도 과연 면적을 약 한 47%를 뒀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첨단지식 산업센터라든가 바이오 타운을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하나의 좀 포인트로 좀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과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과 정보지식산업센터 즉 정보 타운과 어느 쪽이 좀 더 순서를 좀 가져갈 것이냐를 봤었을 때는 일단 구도심 쪽에 어떤 중심을 두시고 그 후에 이제 정보타운, 과천 정보타운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토지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양과 창릉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연 면적의 약간 40%를 자정용지로 좀 조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또 앞서 말씀드린 첨단 산업센터를 넣겠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GTX 라인과 신안산선 또 이 신분당선 라인입니다. 이 GTX 라인이 지나가는 지역, 거기서 이제 GTX A 노선 같은 경우는 현재 좀 착공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현재 좀 저평가되어져 있는 곳이 어디냐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는 뭐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한강 이남 쪽 투자보다는 GTX 라인을 봤었을 때는 한강 이북 쪽으로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현재 연신내역 쪽 주변 지역의 불광동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기산동 쪽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지만 현재 지금 재개발로 진행되어져 있는 구역들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좀 진행되고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조합원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조합원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라든가 아니면 이쪽 주변 지역의 다세대라든가 다세대 통건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GTX C 노선과 GTX B 노선 자체가 현재 좀 에타가 좀 걸려져 있는 부분이 있죠. 이게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광역급행 철도와 연계된 것이 바로 이 3기 신도시하고도 또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광역철도망이 좀 이렇게 연장이 된다든가 공사가 좀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3기 신도시 안에서 만들어진 어떤 교통 체증은 눈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진행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GTX에 대한 어떤 노선 자체가 상당히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광역교통망 구상도인데요. 이렇게 서부권과 서남권, 이 동북권과 동남권으로 나눴을 때는 이 동남권 쪽 주변 지역 일대는 일단은 가격 방향이 이 토지에 어느 정도까지는 반영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서부권과 이 투자 목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권과 이 서남권, 즉 김포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져 있는 지역들을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5차 개발 계획이죠. 그래서 2040 이제 도시기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될 건데요. 이 안에 좀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 이루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들어가는 서울 지역이라든가 수도권 일대 기존 도심권을 도심 재생으로 만들어서 주변 지역과 어떻게 연계시킬 것이냐, 이게 좀 가장 큰 포인트로 현재 좀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전체적인 도시기본 계획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2020년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전망과 결부시켜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020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상반기까지는 조금 상승의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투자에 유리한 지역까지 조금 힌트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부동산 상담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현혹에 휘둘리지 않는 철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어디에 얼마나 있는 것이 아닌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담, 첫 번째 상담 먼저 전화부터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서 네. 투자 목적으로 네. 지금 노원구 상계 주공 14단지랑요. 네. 중계동에 있는 양지 대림 1차나 2차를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한 10년 정도 두고 봤을 때 네.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있을지 네. 좀 알고 싶어서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일단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고 노원구에 있는 상계동과 또 중계동에 위치한 아파트 두 곳 중에 어느 곳이 더 투자 가치가 있을지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섭 네. 이사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쪽 지역은 뭐 잘 아시나 봐요. 잘은 아니고 조금 네. 관심을 방송 보다 보니까 좀 많이 나오는 쪽이어가지고 네. 좀 뭐-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 뭐 가격대는 이쪽에 뭐 중계동 쪽이라든가 이 상계동 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대는 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네. 예, 그 아파트를 좀 일단은 가서 직접적으로 주변 지역을 좀 보신 거죠. 네. 네, 어디가 좀 더 마음에 드시던가요? 아니 마음에 드는 거는 뭐 아무래도 노원역 쪽인데요. 네, 그쪽은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안 돼서 밀리다가 보니까 그나마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데가 14단지인 것 같고 네, 거기가 또 집 재건축까지는 재건축을 얘기를 하는데 그때까지는 갖고 갈 자가 좀 10년 이상까지는 잘 모르겠고 예, 그거 말고에도 거기 상대 그 차량기지 이전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10년 정도 뒀을 때 그쪽이 나은 건지 아니면 중계동 은행사거리 쪽에도 동북선이 들어와서 네, 어느 쪽이 더 수익률이 좀 있을까 해서. 네. 일단은 뭐 그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일단은 시세 차익을 좀 더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예, 일단은 전세에 대한 어떤 갭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어디 쪽에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양지 대림 1차, 2차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상계주공 14단지 이렇게 좀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상계주공 14단지가 좀 더 그 손을 좀 들어주고 싶죠. 일단 예. 일단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 물건 자체를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양지 이쪽 대림 1, 2차를 보신 것은 잘 보신 겁니다. 이 대림 1, 2차를 봤는데 일단 대림 1, 2차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 그러면 네. 이렇게 돼 있죠. 대림 1차와 2차가 위치했는데 이 도로 라인이라든가 보게 되면 2차보다는 조금 더 1차가 좀 낫습니다. 네. 오히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양지 대림 2차와 1차를 비교했었을 때는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비교를 어디다 먼저 둬야 되느냐 봤을 때는 오히려 양지 대림 1차 쪽으로 좀 가격을 좀 우선적으로 좀 두십시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고요. 네. 또 이제 그 상계 주공 이제 14단지 같은 경우가 있죠. 여기가 이제 네. 상계 주공 14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노원역 쪽 라인이죠. 이렇게 이제 차량 기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메인이 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가격 상승의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그런 아파트를 보게 되면 뭐 지도상 보듯이 뻔합니다. 상계주공 7단지, 뭐 9단지 이쪽 라인이거든요. 이 14단지나 16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따라가는 이제 가격을 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상계주공 아파트라고 했었을 때는 상계주공에 대한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 따로따로 이제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투자 목적으로 이제 들어갔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실거주로 들어가면은 구분적으로 해야 되지만 일단은 투자 목적으로 들어갔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봐라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 상계주공 7단지라든가 이 9단지 이 아파트에 대한 가격 상승이 유지가 된다면 14단지와 16단지 이런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을 잘 따라갑니다. 이런 추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그 재개발들이죠. 여기 지금 뭐 창동 차량기지라든가 앞에 붙어 있는 뭐 자동차 학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재 지금 가시적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전체적으로 이 상계에서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 뭐냐면은 상계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말하면 베드타운이에요. 현재 안에서 뭐 업무 시설이 만들어지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출퇴근 즉 소위 말하는 베드타운 형태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구도심에서 나갈 수 있는 뭐 상가라든가 상업시설이라든가 먹자 상권이라든가 이건 좀 잘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는 베드타운이 되다 보니까 안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죠. 하지만 여기 지금 말씀드린 이 차량기지라든가 자동차 학원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는 꾸준하게 좀 가시화가 됩니다. 상당히 좀 크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국제 업무지구 여기 안에서 들어가는 업무지구가 이게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노원구 일대에서 충분히 자급자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이 이 촬영기지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기대 심리를 봤었을 때는 현재 상계 주공 14단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좀 더 밑에서 보신 이 대림 1차, 2차보다는 가격 상승이 좀 더 가격이 좀 더 높다 하더라도 이 투자 목적으로 봤었을 때 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오히려 뭐냐면 여기서는 상계 주공이라는 타이틀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상계 주공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변 지역에 가까이 역사에 가까이 붙어 있는 아파트들의 가격 상승을 가져가면 같이 따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어쨌든 간에 기대 심리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 심리가 꾸준하게 살아있는 동네고 또 앞으로 정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그 정부 정책의 어떤 변화 또 앞으로의 어떤 재건축에 대한 기대에 대한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은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 상계주공 14단지라든가 16단지 또 이제 7단지 쪽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전세가 자체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가격에 대한 상승 포인트를 마련해 준다면 실질적으로 실제 가격이 되는 전세가가 이게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걸 추세를 봐야 되는데 이 상계주공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전세가에 대한 하락이 그렇게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유지는 충분히 되는 지역이고 어느 순간에 이제 주변 지역에 가시화된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기대감이 높아지면 가격 상승폭은 단기 내에 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 밑에 있는 대림 1차라든가 2차 여기 같은 경우는 확장성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오히려 확장성을 갖는 이 상계주공 14단지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오히려 가시는 게 낫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가 좀 더 눈에 띄는 곳, 그중에서도 개발 호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투자 목적으로 그리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더 유리하겠다. 그래서 상계동 쪽에 조금 더 높은 점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나도 궁금한 게 있다, 또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이용하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문자 모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만나볼 상담은요.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8884번인데요. 등촌주공 5단지 79제곱미터를 2015년도에 2억 8천 정도 주고 매입을 해서 현재는 전세를 놓고 있습니다. 매도 시기와 전망 부탁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자, 이번에는 강서구 등촌동으로 가서 아파트 전망 좀 살펴볼 거고요. 현재는 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 좀 어떻게 또 활용을 하면 좋을지 매도 타이밍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그 2013년도에 구입하셨으면 구입 자체의 어떤 매수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 포인트에서 잡아놓은 것 같아요. 2013년도에만 마곡지구 자체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때였었고 가격을 보니까 이런 부분 2억 8천 주고 2015년도죠. 2억 8천 주고 매입을 했으면 현재도 한 1억 5천 정도는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을 좀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매도 시기를 2015년도에 혹시나 임대사업자를 내셨다고 한다면 임대사업자 기간이 끝날 때까지도 가져가셔도 되는 지역입니다. 또 이제 중간에 임대사업자를 안 두고 내가 지금 무주택자여서 매도 시기를 잡을 수 있다고 한다면 적정한 매도 시기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하반기와 2021년도 이 상반기까지는 매도 시점을 그때까지는 지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도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곡지구 안쪽이죠. 이 마곡지구 안쪽에서는 뭐 일단은 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마곡지구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마곡지구에서 이제 넘어오는 것들이 있죠. 이게 대기업들이 이제 마곡지구 안에 이제 연구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대기업 연구소에 따라다니는 소위 말하면 이제 소규모 기업들이죠. 이 소규모 기업들이 이제 어디로 가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이 김포 쪽으로 간다든가 그런 어떤 김포 쪽으로 간다든가 하는 여지는 남아 있지만 일단 그 출퇴근이라든가 교통을 봤었을 때는 이 9호선 라인 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보시게 되면 양천향교역 쪽 주변 지역이라든가 이 가양역 쪽 주변 지역 또 밑에 있는 증비역이라든가 또 등촌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꾸준하게 그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소규모 기업들이 마곡지구에서 연관되어져 있는 소규모 기업들이 꾸준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요층들이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들어지는 시기 자체가 2021년도까지는 마곡지구의 좀 완성 시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밑에서 2023년도까지는 이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좀 전세가 자체도 꾸준하게 밑바탕을 해주면서 이게 하락폭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완만하게 상승폭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실질적인 가격이 어디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호가가 현재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호가가 시세 반영이 돼서 그 가격이 내 아파트 가격이야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 가격이 아닙니다. 전세가가 얼마 정도 받쳐주고 있어서 이 매가에서 전세가를 뺐었을 때의 그 가격, 이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가 주고 있느냐. 많은 전세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뺐었을 때 가격 자체의 폭이 상당히 크다 그러면은 여기 안에는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면 허위적인 가격이 있는 거죠. 하지만 전세가가 받쳐주고 상승폭을 유지한다고 한다면 이게 실질적인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가격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가영역 쪽이라든가 양천 향교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식산업센터, 소위 말하면 업무시설들이 꾸준하게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양천 향교에서 가영역 쪽으로 이어지는 곳에 현재 지금 중고 자동차 매매센터가 만들어지고 있고 또 위치에 있죠. 또 하나의 호재는 바로 위쪽에 있는 이 CJ 연구소예요. 이 CJ 연구소 같은 경우는 한 1조 5천억 정도의 1조 5천억 정도가 이제 매각을 할 그럴 예정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어떤 호텔이라든가 비즈니스 센터의 어떤 그런 호재거리도 이쪽 안쪽에서도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현재 안에서 보시게 되면 이 등촌주공 5단지라든가 3단지 요 두 아파트가 이 전체적인 섹터 안에서 가격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 상승폭이 가져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도 시기를 근데 2015년 올해 하반기라든가 내년이죠. 2020년도 하반기라든가 2021년도 상반기까지 잡아라 하게 되면 2015년도에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피로감이 있습니다. 이 피로감을 해소시키려면 그 시기에 잡아야 되는 거고요. 좀 더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요거는 2023년도까지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좀 무난한 아파트다. 좀 상승폭을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파트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끝번호 8154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확인할게요. 연신내역 도보 5분 거리의 다세대 물건 8세대를 보유 중입니다. 2013년도에 구입을 했고요.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적정한 매도 시기와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네요. 자, 연신내역 역세권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활용 전략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사님 조금 간단하게 정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을 드리자면 연신내역에 대한 호재는 앞서 말씀드려도 GTX A 노선에 대한 호재거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쪽 안쪽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재개발독 지역입니다. 이렇게 좀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또 하나는 불광동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들이 이렇게 좀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2014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한다면 주변 지역을 보게 되면 가격이 많이 오르네. 내가 이거 좀 더 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에 적정한 가격에 내가 매수를 했다고 그러면 2020년도쯤에는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좀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매도 타이밍을 하반기 쪽에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서 적정한 수익을 내시는 게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GTX가 들어온다, 주변 지역에 재개발이 된다 이런 호재거리를 가지고 있을 때 가격 상승폭을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GTX에 대한 라인 자체가 연기가 된다든가 또 주변 지역의 재개발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이런 얘기가 들어오면 또 가격 상승폭에 대한 하락폭을 또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많이 올라가면 그만큼의 또 가격이 또 내려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13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셨다고 한다면 개별적으로 매매를 잡으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좀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매도 시기를 잡는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임대 사업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개별적으로 또 매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좀 적정하게 내년 상반기 이후로 적정하게 좀 잡으셔서 수익을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다양하게 해결 도와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궁금증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전화와 무료 문자까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투자 정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만나볼 부동산 영등포구로 가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이슈 시그널 시간에 내년에 2020년에 영등포 지역을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내년에 준공이 완료 예정인 신축 건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님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까요? 예, 본 물건은 이제 영등포 양평동에 위치해 있는 오피스텔 이제 투룸 물건입니다. 이 선유도역의 인근에 위치해 있어서 일단은 선유도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양평동 쪽이 양평동도 뭐 1가가 있고 뭐 14가가 16가가 있을 정도로 양평동 지역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이제 공업 지역으로 위치해 있는 그런 부분이 위치해 있고요. 하지만 이쪽 지역 같은 경우는 이 당산역 쪽을 주변으로 해서 바로 이쪽에 이제 상암이라든가 합정과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 업무 시설, 즉 여의도와 연결되어져 있어서 업무 시설과 또 연계성이 상당히 좀 강하죠. 그만큼 오피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층이 상당히 좀 두터운 지역에 위치했다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9호선 선유도역에서 도보거리 내에 위치했습니다.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지하 1층, 지상 1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260실 3개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3개동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동간의 거리가 상당히 좀 넓기 때문에 어떤 그 안양천 뷰라든가 환경 보유가 충분히 보이는 그런 물건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은 2020년 10월 달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매매가는 2억 8,600만 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투룸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 여건을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여의도에 인접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로 위쪽이죠.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이 타임스퀘어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영등포 하게 되면 또 하나가 또 떠오르는 거 있죠. 이 교통의 어떤 서남권의 그 핵심 지역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뭐 성산대교 라인이라든가 올림픽대로의 인접거리 또 노들러와도 바로 인접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또 양평교가 바로 앞에 있어서 접근거리 교통에 대한 접근거리는 상당히 좀 야광합니다. 소위 말하면 A+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바로 넘어가면 이제 상암 DMC 합정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여의도가 인근에 위치했습니다. 그만큼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월드컵 대교입니다. 이제 내년 같은 경우는 2020년 되면 이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될 예정인데 이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되면 수혜 지역이 어디냐를 봤었을 때는 바로 이 양평동, 즉 당산역과 인접해 있는 이 양평동 쪽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선유도 라인 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이 염창역, 신목동역, 이 선유도 라인을 거칩니다. 이 당산역 같은 경우는 2호선과 9호선 라인이 지나가게 되죠. 합정역 같은 경우는 6호선과 2호선 라인이 좀 겹치게 됩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쪽 라인 자체가 이쪽 라인 전체적으로 이 중공업 지역입니다.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만큼 업무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좀 질비하게 좀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거기에 따른 어떤 오피스텔에 대한 어떤 공급 물량을 봤었을 때는 공급 물량은 좀 상당히 좀 희소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임대가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배우 수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여의도권역과 서울권역, 이 강남권역으로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본 물건지 주변으로 해서는 상암 업무 지역이라든가 마곡 업무 지역, 목동과 영등포 업무 지역과 밀집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 필요한 수요층만 하더라도 약간 2만 한 3천 명 정도를 좀 예상할 수가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는 이쪽 안쪽으로 해서 이 당산역이라든가 앞에 있는 가양역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교통의 호재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안착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월드컵 대교의 수요 지역이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기대 수익이 좀 많은 지역에 위치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지 바로 앞쪽으로 지나가는 이 월드컵 대교입니다. 이 월드컵 대교가 되면 이 북단 IC 즉 내부 순환로와 강변분도를 연결시키고 또 중성로하고도 연결을 시킵니다. 또 남단을 보게 되면 성산대교와 서부간선도로 또 노들길 즉 본 물건지가 있는 노들길과 바로 직결로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월드컵 대교가 완성이 되면 그만큼 또 시세 차이
가격 자체가 좀 많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성산대교 쪽이라든가 내부순환도, 이 서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와 서부간선도로를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평일에도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교통량이 상당히 좀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월드컵 대교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량을 분산시켜서 교통난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월드컵 대교가 연결이 되면 바로 위쪽에 있는 상암 그 DMC하고도 바로 직결됩니다. 그렇다면은 상암 DMC 쪽에 있는 직장의 지하층을 이 양평동 쪽으로 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좀 살아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상암 DMC 쪽 주변 지역의 그 오피스텔에 대한 가격과 이 영등포 양평동 쪽에 만들어지는 가격을 보게 되면 상암 DMC 쪽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좀 높죠. 오히려 뭐냐면 전세가라든가 또 월세가가 낮은 이 양평동 지역으로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많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평일도 교통체증이 일어날 정도로 많은 교통량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지하화가 되면서 주변 지역의 접근성을 좀 개소를 시킵니다. 그만큼 또 땅이 좀 많이 남아 있으니까 주변 지역의 어떤 그 개발 사업을 또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서부간선도로가 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또 연결이 되면 어떤 그 교통에 대한 어떤 직결로서의 역할을 좀 충분히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 개동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바로 앞쪽에 뭐 올림픽 공원이 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길하고도 바로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뭐 그 녹지 공간 또 환경 개선의 주변의 환경 개선으로 인한 어떤 임대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투룸 물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하나를 이제 가변형으로 좀 놨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크게 쓰고 싶으면 침실 하나를 없애서 확장형으로 선택을 좀 가능하도록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요. 또 3BA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좀 편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피스텔에 들어가는 뭐 냉장고라든가 인덕션, 세탁기, 뭐 전자레인지 뭐 이런 것은 기본적인 옵션으로 들어가고, 또 하나는 뭐 첨단 IoT 시스템이 첨가가 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편합니다. 저희 아파트도 첨단 IoT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불을 끄고 켜고 뭐 그런 아주 간편한 시설들을 멀리서도 할 수 있는 아주 편안함이 있더라고요. 본 물건도 그런 적용을 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층간 거리가 약 한 25m입니다. 그래서 뭐 딱딱 붙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층간 거리를 넉넉하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한강 조망이 이쪽에서도 가능하고 이 본 물건에서도 가능하도록 만들었고요. 또 안양천 조망도 가능하도록 건물과 건물 간의 어떤 그 한강 조망이 다 가능하도록 만들어놨다는 것도 하나의 좀 특징을 보이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상 가격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 가격은 2억 8,600만 원인데 여기에 하나 좀 말씀드릴 부분이 요 2억 8,600만 원에 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나중에 환급받게 되면 약 한 1,200만 원 정도가 빠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시 예상 금액은 약 한 2억 4천입니다. 그래서 갭 투자 형태로 좀 진행하신다면 약 한 4,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월세 시 예상 금액은 보증금 2천에 월 100만 원 정도를 예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출액과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 실제 자금 약 한 9,6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투룸 오피스텔로 전해드렸습니다. 영등포 하면 3도심,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는 곳, 그중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부분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 열어둡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투자 정보는요. 최근에 저렴한 투자 금액으로 꾸준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은 투자 정보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전해드릴 거고요.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 정보부터 가격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본 물건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하게 되면 이제 틈새 상품으로 지금 현재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출에 대한 어떤 규제가 그 다른 어떤 아파트라든가 상가보다는 좀 대출에 대한 규제 폭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실투자자, 소액으로 투자하시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물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은 이 군포시 안에 이제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스마트시티 내에
이제 본 물건이 이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하 2층, 지상 14층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준공은 2020년 3월달 준공이 되어져 있는데요. 매매가를 보시게 되면 1억 2,100만 원대로 상당히 좀 저렴하게 좀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서 기존 스마트시티 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사업체들과의 어떤 시너지 효과를 좀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 입지를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1호선과 4호선을 지나가는 금정역과 1호선 군포역 사이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호선, 4호선 금정역이 지나가는 곳과 1호선 군포역 쪽 주변 지역, 특히 1호선, 4호선 금정역 같은 경우는 주변 지역의 이제 역세권 개발 사업이 현재 좀 한창 이제 앞으로 좀 진행할 그런 예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앞으로 금정역 하게 되면 이제 GTX 노선 자체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요.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그 물동량입니다. 물동량을 실어 나눌 수 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고속도로라든가 도로와 어떤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본 물건 같은 경우는 기존 스마트시티 내에 올라가 있는 물건인데 보시게 되면 경수대로에서 바로 인접해 있고요. 또 의왕 IC, 즉 영동고속도로하고도 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영동고속도로와 경서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또 영서고속도로의 접근성이 상당히 좀 양호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동량을 실현하는데 상당히 좀 용이한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금포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진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1호선 경부선, 즉 금전역과 군포역이 위치해 있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스마트시티입니다. 이 스마트시티 본 물건지가 있는 위치 쪽 주변 지역을 보시게 되면 현재 뭐 대기업에 대한 어떤 R&D 센터라든가 또 홈쇼핑 서비스 센터, 또 이제 테크노 센터, 이게 기존에 다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지수산업센터는 신규, 즉 신도시에 들어가는 지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상호 연계성을 가지려면 많은 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스마트시티가 만들어진 지역에 본 물건이 올라가기 때문에 바로 연계성을 갖는다, 즉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GTX C 노선 자체가 이 금정역을 지나게 됩니다. 즉 현재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또 GTX C 노선 자체가 금정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어떤 인구가 꾸준하게 좀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직장 수요층들이 상당히 좀 풍부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에 대한 특징을 보시게 되면 본 물건 같은 경우는 대지 평수로 하게 되면 약간 1,300평 정도에 좀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입니다. 이 조그맣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만들어지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본 물건의 좀 특징을 보시게 되면 바로 이 군포로입니다. 이 군포역과 금정역을 연결시키는 이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물건이다라고 이제 정리를 좀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 도로에 겹쳐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시성과 어떤 집중력이 상당히 좀 우수합니다. 또 내부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이 도어-투-도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물동량이 8층까지는 큰 트럭들이 지나가고 바로 물건을 싣고 나갈 수 있는 어떤 도어-투-도어 시스템으로 좀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좀 특징이고요. 또 층고 높이 자체가 6m입니다. 이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층고가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큰 물건들을 실어 나르기 때문에 안에서 또 내부로 안에서 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6m 정도의 어떤 층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이 광폭 주차장 내에 광폭 차로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8.2m의 어떤 주차 램프가 위치했기 때문에 물동량을 실어나는데 상당히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물건의 좀 예상가를 좀 말씀드리자면 예상 가격은 1억 2,100만 원입니다. 예상 임대가는 보증금을 약 한 440만 원 정도 걸로 잡았는데요. 여기 지식산업센터는 약간 특징이 어떤 보증금 자체를 뭐 이렇게 많이 잡는 것이 아니라 한 10개월이나 뭐 한 1년치를 보증금으로 잡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0개월치를 잡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상 임대가는 약 한 440만 원에서 월 44만 원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요. 주변 지역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비하면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월세가는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대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완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해서 실투자금 자체가 약 한 2천만 원대 미만으로 해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이 본 물건의 특징이고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임차인들이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뭐 중장기적입니다. 뭐 10년, 20년 동안 꾸준하게 한 군데에서 꾸준하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해주고 또 월세를 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류, 제조업을 위한 최적의 설계 그리고 최적의 위치에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광섭 이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이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시그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접수 계속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서울 전화 02-2128-8504번, 02-2128-8504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또 저희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www.altomato.com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시청자 게시판에 다양한 시청 소감까지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세요. 유튜브에 알토마토를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되고요. 또 노란통 메신저 플러스 친구에서 부동산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채팅하기를 통해서도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